너 내일 와. 학교 끝나고. 내일 와서 내일 영어 뭐 있다면 내일 뭐 있어 너? 몇 시 몇 시? 6시 몇 시? 아, 9시까지 6시 전에 와.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확인 받으시고 내일 9시에 끝나고도 와가지고 오늘 숙제하고 가. 알겠어? 알겠어요? 자. 손을 거니까 안 까먹어놔요. 다시 운동요. 심지어 토요일날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일요일날은 당당하게 그냥 쉬었다고 표현해버리고 심지어 오늘도 학교에 갔을 건데 손도 안 했다는 말은 나한테 이게 도발하시는 건가요? 나는 도발해봤자 나는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네가 볼 시험이야. 네 인생인데. 내일 학교 끝나고 와서 확인 받습니다. 확인 받기. and 영어 끝나고 넘어와서 10시까지 남아서 오늘 숙제 문구를 시킬 예정입니다. 내일도 안 해봐봐. 시험 해봐 한번. 아시겠죠? 자, 질문 받으면 되나 이제? 네, 저요. 채점 다 하셨나요? 이렇게? 네. 네, 그럼 한번 그만하면 안 돼. 질문 받을 건데 잠깐 그 전에 도훈이는 다 풀어왔어? 네. 예은 씨는요? 네. 확인을 할 거니까 좀 이따가 질문을 받다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뒤에 경원이 먼저 질문 받을까? 뭐 저 254쪽에 15번이요. 네, 자 이번 숙제가 그 중단어 문제 한 3장 남았길래 다 드려봤거든요. 254쪽 4쪽. 잠깐만. 저번에 못한 거. 저번에. 아 4쪽은 지난번 거네요? 네. 여기 몇 번이요? 15번. 15번이요? 네. 자, 이 문제 한번 화면 안 보이죠? 자, 이 문제 한번 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일단은 위에 있는 거 먼저 풀면 벌어지는 모양. 자, 밑에 있는 거는 이런 모양인데 누가 앞 뒤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앞이 뒤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 조건 나와 있고 요것도 조건이에요. K 자리도 정수자리입니다. 조금 다 더해봐라. 그런 문제. 뭐 이런 그림으로 푸는 게 일반적인 그림 가볼까? 위에 있는 파란 색깔 먼저 가보시면 이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빨간 색깔 요게 이제 4.5거든요. 4.5. 근데 이제 K라는 게 이게 이제 얘보다 오른쪽일 수 있고 왼쪽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는 이 점을 안 보이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둘 중에 쉬운 거 먼저 할까? 자,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가볼게요. K가 얘보다 클 때.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리고 자, 현재 정수가 2개가 들어와야 되거든? 도와줄래?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5, 6, 그리고 누구는? 7은 왜요? 뭐 매번 그렇듯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등식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꼭 마지막에 뭐 체크해 주라고 했지? 네. 는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K가 6일 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저요. 자, K가 6일 때는 안 되죠. 네? K 자리가 6이면 이런 상태면 누가 못 들어와요? 6이 못 들어오잖아. 너네 아직 는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풀어봤는데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K가 7은요.
요 자리가 7인 거는 돼요. 되죠. 여기가 빵 뚫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에요. 요 부분 정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약간 이 질문이 나올 만한 게 이 왼쪽 부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왼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요 사이에 이 정수가 누구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틀린 친구 중에서 K 위치가 여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되긴 하는데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K가 여기보다 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K가 여기여도 안 되나? K가 여기여도 되는 거 아세요? 심지어? 여기여도 누구 들어와? 어차피 2는 못 들어와서 여기까지 가도 돼요. 그럼 심지어 K가 여기까지 가도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대신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디까지 전까지 되는 줄 알아? 여기 있는 얘 전까지 돼요. 심지어 얘가. 약간 이제 멀리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K가 여기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돼도 정수가 3, 4밖에 안 들어와요. 해보시면 정리하자면 자, 역시나 또 이런 뼈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약간 저기가 주의할 포인트예요. 즉 누구랑 여기 있는 밑에 쓸게요. 마삼보다는 커야 돼요. 쟤를 넘어가면 이제 마삼이 들어와요. 쟤는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리고 자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 줄 알아요. 오른쪽에 누구랑 마이너스 2가 아니라니까. 얘는 비교대상이 이거랑 이건 아니야. 생각보다 꽤 멀리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대호해. K는 지금 여기 사이가 돼요. 여기 사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체크하라고? 이거 될까요? 아니요. K가 여기면 왜 안 돼? 누가 못 들어가? 상은 못 들어가요. 달라. 이거 될까? K가 여기면 이거 돼. 그래서 이거 세면 돼요. 동시에. 그거 질문 있는 거지. 네, 질문이 어떤 목표가 있어요? 아, 다 했어? 네, 저 그거 다 했고. 그러면 좀 하나 아쉬운 게 사실은 원래 내가 이번에 너 하나 풀어보라고 내가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 풀고 있는 이 프린트 있잖아. 제가 이번에 같이 드렸잖아요. 한번 같이 풀어보라고. 사실 원래 계획은 지금 얘네 푸는 것처럼 그것도 하고 같이 풀면서 나는 하기를 좀 원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와서 하기는 늦었나? 근데 일단 교과서는 다 푼 건가? 이론서? 그러니까 원래 처음 드렸던 그 직선까지 다 푸셨죠? 이번에는 원도 다 푸신 거예요. 그럼 혹시 거기 사이에 뭐 질문할 거 없어요? 너 지난번에 직선 쪽 막 영상 봤었잖아. 그거 말고 그거 보다 말았다는 게 그거 마저 봐야 돼요? 봐도 되죠. 그러니까 너는 근데 거기를 보다 말았으면 교과서에 거기 안본 부분은 어떻게 풀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기억나서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상태라면 그 영상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좋긴 한데 아무튼 영상을 좀 보고 계세요. 그게 좋은 거. 영상을 좀 보고 계시면 좋긴 하겠죠. 그럼 제가 혹시 옛날에 그 영상 보통 보시면 그 영상에서 소개하는 그 수업 자료가 우리 한참 프린트로 막 나간 거 있잖아. 그거 혹시 없지 않으세요? 그 영상에서 나온 프린트 같은 게 다 있나요? 없어서 그냥 그럼 뭐 문제 풀고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있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있잖아요. 거기 기본 문제 있어서 그 영상에서는 내용만 체크하고 문제는 거기서 풀어본다고 그 말씀이신 건가? 약간 그런 영상에 나온 문제 조금씩 하고
일단 영상을 좀 보세요. 네, 그거 마저 봐 그러면. 너는 일주일 빠지기 너무 크다. 아직까지 해보기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 저 256쪽에 6번. 자, 256쪽이면 이번 숙제 범위의 정답입니다. 6번 문제 맞나요? 네. 얘는 딱 봐도 2차 함수 문제 같은데? 네. 2차 함수의 최소값 나와 있고 그때 A 값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냥 꼭지점 관련 문제가 보이는데 제가 이것도 RP에서 해본 적 있잖아. 특히 여기 이제 너네 혹시 거리 구할 때 이 제곱 왜 나온다고 배웠지? 루트를 없애주면 2차 함수로 갈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식 한번 세워보시면 바로 어떻게 해요? P가 X축 위의 점이니까 P라는 점을 뭐 하나 빌렸을까? B, 0이라 둘까요? 근데 B는 실수 전체고요. 그럼 식 하나 세워보시면 이거고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거 맞나요? 현재 이거의 최소값이 나와 있잖아요. 얘 지금 B에 대해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문제 아니냐고요. 2차 함수 문제니까 이 자리가 최소값 자리 아니죠? 뭐가 아니죠? A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뒤에 상수 뻔하죠. 또 너희가 이제 남은 기간은 이런 거 체크해야 돼. 딱 문제를 보자마자 1초 만에, 10초 만에 전략이 떠오르는지. 이 문제는 그냥 보통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최소값 물으면 2차 함수일 때가 많다잖아요. 경험적으로. 예. 어. 255쪽에 이거 지난번에 영상 안 봤구나. 이거 영상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영상에서 그날 3시간짜리 영상이라 좀 이제 넘겨보시는데 너네가 이제 틀린 것들 질문 정도는 스킵 하면서 보고 왔어야 돼요. 혹시 이거 우리 토요일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자, 또 258쪽에 17번 258쪽에 17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값 유형 중에서 또 이런 것도 하나 있긴 해요. 얘 방금 전에 질문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게 또 제곱이 있잖아. 쟤는 역시나 또 루트를 지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치? 루트를 지워주겠다라는 거 한번 써볼까 일단은? 전개까지 하겠습니다. 암사도. 이렇게 전개까지 한 거예요. 동료함끼리 정리해 볼게요. x제곱이 3개 있고요. y제곱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12, 2 개밖에 없네. 얘 8y, 16, 24y, 상수항 16, 64 얼마죠? 앞에 4. 앞에 4도 있어요? 20 그러면 80 83가? 네. 14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이런 게 아마 들어보시면 또 뭐 처음은 아닐 건데 보통 이런 세팅이 딱 나오잖아. 또 일반적인 흐름이 하나 있어요. 이채연아 이거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유형 중에 최소값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보통 그 운을 띄울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약간 실수 관련 좀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 실수 A라고 치면 실수 관련 상식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든 실수는요 제곱하면 뭐 이상이다? 0 이상이야. 제곱한 게 음수가 되면 허수가 돼요. 이게 실수 관련 특징인데 이 특징을 이용해서 최소값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제곱 요 제곱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여러분들이 식이 나왔을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시면 이런 제곱 모양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한번 일단 설명 들어보시면 아니 그 소리구나 아실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먼저 x를 가지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2차 함수처럼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해보시면 이렇게 쓰면 얘랑 얘랑 같은 식이에요. 정리해보시면 다시 뒤에 있는 거 이거 두 개도 3으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 한번 만들어 보시면 8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 16, 48이니까 빼기 48. 자, 지금 쌤 뭐 한 거예요? 니네 2차 함수 바꾸는 거 두 개 한 거라 보시면 돼요. x에서 한 번, y에서 한 번. 자, 이 시간 한번 정리를 추가로 해보시면 자, 어떻게? 자, 이거 하나 나오고요. 자, 이거 하나 나오고 여기는 또 상수함끼리 있잖아. 이거 3개 더하시면 24가 나온다는 거야. 살짝 냄새 나시나? 자, 여기서 자,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 이 문제는요. 어차피 이거의 값이 가장 작아질 때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써있는 x, y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별만 없으면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표축 위에 있단 말은 실수거든요. 그럼 질문. 여기에 있는 x 빼기 y도 실수죠. 실수 빼기 2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실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자,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언제 제일 작아요? 뭐일 때 제일 작다는 거예요? 얘는 결국 0일 때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얘는요. 그리고 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거든요. 다시 얘도 언제 제일 작다는 거예요? 이게 0 이상이라 0일 때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자, 그때 x랑 y 구해볼까? 이때 제일 작아지려면 x가 얼마면 돼요? 여기서 x가 2면 돼요. 이때 제일 작아지려면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얘네 둘 말고 더 커져요. 제곱은요 얘네가 제일 작아 0일 때가. 그러면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4 넣으시면 그때 최소값을 얼마나 얘기해요? 요 자리가 최소값 자리인 이런 이용도 있어요. 그럼 요 근래 우리 안 해봤나? 혹시 이런 것들을 처음 들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풀 수가 있구나.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알파는 2고요. 베타는 4고 감마가 24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질문이랑 같이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는요. 2차 함수 안 가나요? 이런 y 때문에 2차 함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일 때는 보통 이제 x 하나, 문자 하나만 쓸 때예요. 답 달라요. 답이 달라요? 네. 그럼 내가 중간에 실수한 게 있다는 얘기야. 혹시 발견하시면 내가 지금 실수한 게 있어. 실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다시 풀어보던가.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다르면 지금 뭔가 내가 어디 실수하네 안 보이는데? 내가 안 함수함이 4, 16, 84. 64, 아 16. 84. 네. 오, 하나 더 있네. 와. 16이 두 개나 있네. 여기가 얼마가 나? 이게 100으로 바꾸네. 여기가 100이잖아. 바로 그럼 여기가 얼마죠?
46.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이번에 그 연합 문제 풀어봤어? 일단은 거기 또 질문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질문할 것 내가 좀 이따 봐줄 테니 지난번처럼 그 다음에가 또 숙제거든. 거기를 좀 풀고 있어봐. 너가 풀 수 있는 거 같아.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려고? 그 문제는 거기 필기된 거 보고도 기억 안 나? 요 아이디어 이거 있잖아. 이 아이디어. 그 가운선을 그어서 그 다음 요 아이디어를 이해하시면 약간 하나 외워도 괜찮은 내용인데 사다리꼴에서 중점끼리 연결하면 요 길이가 얘네들의 평균이 나오잖아. 그거 이용해서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2R이면 얘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응? 판지름 2개 더한 거잖아. 그래. 판지름 2개 더한 거. 그래서 평균 구해서 얘 구한 거예요. 그럼 둘레 나오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하잖아. 이 높이 어떻게 구했다? 그 피타고라스로 구했거든요. 이성 그어서 너가 요 길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랑 요거를 피타고라스로 높이 구해서 넓이 구해서 풀었었거든. 헷갈리면 다시 한번 풀어봐. 거기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하려는 오답하기 정말 중요한 작업 맞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또! 자, 259쪽에 21번입니다. 다음 장에 21번. 이거 왜 질문이죠? 우리 그 평행사변형. 근데, 잠깐만. 근데 뭔가 질문이 뭔지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가볼까? 우리 보통 자, 현서 기억나? 평행사변형 문제는 보통 우리가 뭘로 식세요? 보통은. 중점이 같다라고 식 세우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번 그렇게 식을 세워봤겠죠. 다시 아마 중점 구할 때 얘랑 얘랑 중점 그리고 얘랑 얘랑 중점 이렇게 해보시면 A랑 B 값이 하나씩 나오네 일단은.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주의할 게 있겠다. 이렇게만 구하면 일단 한 쌍은 구하신 거죠. 요거 A는 0이고 B는 3가. 근데 마지막에 뉘앙스를 보니까 얘 지금 뭐 구하래요? 모두. 지금 그동안은 이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대표 문제는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있고가 그래 잘됐다. 요 문제 풀면서 하나 좀 기억하실지 뭐냐면 어쩌면 그동안 써드릴까? 그동안 약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부터 말로 나와. 어떤 사각형 O, A, B, C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기억나세요? 이런 보통 문제 같이 딸려나올 때가 많아. 사실 너네가 지금 체크한 이게 뭐냐면 사각형 O, A, B, C에서의 대각선끼리 중점을 체크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문제 현수하지 이 말이 없죠. 이 말이 없잖아. 이 말이 없으면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과연 얘 대각선이 얘 마주보는 곳에 얘가 있을까요? 아니 얘만 있을까요? 이게 케이스가 좀 생겨요. 대각선에 얘랑 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대각선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될까? 이 문제인지 못 봐봐. 어쩌면 이런 느낌이라고. 너네가 그동안은요 사각형 OABC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말이 써 있으면. 근데 이 문제는요 어떤 느낌이라고? 지금 어쨌든 얘네 네 개를 꼭지점으로 한다고 써 있지. 얘네 둘이가 마주 본다고 써 있나? 안 써 있잖아. 이 경우는 좀 케이스를 다 체크해 줘야 돼. 다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것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이렇게가 대각선이겠지 아니야. 그거는 이게 나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이런 모두 가능 심지어. 여기 뭐 하나 남았죠 이제?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체크해봐라 그런 문제 같은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럴만해요. 그럴만한데 하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수학이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과목 자체가 되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규칙도 많고 좀 그런 게 많다는 게 이런 말인 거예요. 다시 지금 그동안은 자 원래 이거 할 동안 내가 보여줄까? 그동안 이 문제는요 아마도 가보시면 방금 제가 말한 게 써 있었을 거예요. 꽤 많은 경우에 가볼게 제가. 자 이게 지금 뒤에 살짝 보여. 이게 교과서 문제거든요. 자, 이 교과서 문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각형 ABCD가 보여. 사각형 ABCD가 보이세요? 얘는 심지어 뭐도 나와 있어. 그림. 그동안 나와 있었는데. 저런 말이. 다른 것도 찾아볼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문제들은 이제는 좀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각형 ABCD가 아니라 그냥 꼭지점 4개만 주면 사실 누가 마주보는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C 값이 여러 개 나오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 또 있지 않나? 뒤에. 평행사변. 나름 왜 없냐? 다른 책 가볼까? 또 이제 말 나오기가 한번 쫙 풀고 가야죠 또. 정말 그랬는지. 여기 있다. 다 했어. 잠깐만 한 1분만. 현서야 여기 한번 해볼래? 요것도 평행사변이잖아. 뭐 써있는? ABCD. 사각형 ABCD가 뭐요? 저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야 그동안에. 근데 방금 그 문제는 돌아갈게요. 자, 방금 그 문제는 그런 말 써 있어요. 얘는 단순히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내 마주 보는지가 안 써 있는 문제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야 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들 마음속에 대표 문제는 있을 거니까 또 하나 체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근데 사실 더 어려워요. 뭔가 왠지 많이 아플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스키지 네. 자, 또 문제 푼 거 보여줄래? 언제 할 건데요? 바로 하세요. 시험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진짜 바로 해. 돈도 푼거 보여줄래? 대단한 문제 한번 보여줘. 채점도 지금 바로 하자. 채점. 저걸로. 그거 하나 틀린 거. 그러니까 Y축이 그 지금 틀린 거 채점 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지난번 거잖아. X가 2는 이번 거. 아 이게 이번 거예요? 또 뭐?
근데 이거 별표는 그냥 어떻게 그때 못 풀었어요. 그러면 채점은 해야 되는 거야, 한 거야? 그럼 저거 하나 뭐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자, 죄송한데 네. 채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세요. 예은이도 채점하시고 그럼 채점 맞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잖아. 태호가 다시 풀어왔어? 그럼 X축이잖아. 그러니까 뭐 X가 있으면 그때 너 정답까지 나오지 않았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면 또 나와야지. 근데 이제 너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또 해도 또 안 된다는 거야. 그 Y 그러면 두 번, 세 번 더 해. 근데 될 때까지 하는 거야. Y가 0이면 X축인 거죠. 생각이 지금 없어요. X가 0이면 Y축이거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261쪽에 7번.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같이 봐주세요. 261쪽에 7번 문제입니다. 내가 틀린 건 내가 맞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내가 잘못된 걸 그럴 수도 없죠. 내가 잘못했는데.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축이 자, 위에 첫 번째 문장에 직선의 방정식 하나 보이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이번에 2차 부등식 할 때라던가 좀 많이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문제거든. 이 친구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 문제 안에 보시면 m이라는 문자가 들어있어. 그런데 얘가 자, 첫 번째 요 자리에 들어있으며 1차 함수 이 자리 무슨 자리? 기울기는 무슨 자리야? 뭐야? 기울기는 모양 자리거든. 첫 번째 얘 지금 모양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모른다. 자, 모양은 어떤 직선 모양일 건데 정확히 무슨 모양인지 몰라서 제가 이제 이거 비유할 때 이 RPM에서 바람개비라고 한번 비유한 적 있죠. 바람개비.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알아요. 뭐를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M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등식 관련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얘 몇 콤마 몇을 지나? 그럼 얘 지금 M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몇 콤마 몇을 지나냐? 마이너스 니네 이거 그 RPM의 파란 색깔 그 문제예요. 바람개비라 불렸던 문제. 얘는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를 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묶어서 바람개비라 불렀어요. 이 문제를. 그 바람개비처럼 뺑뺑 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0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딱 꽂혀 있어요. 여긴 지나야 돼. 이거는 M 값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울기, 즉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바람개비처럼 뺑뺑 돈다는 거야. 모르겠죠? 이런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시키는 건 뭐예요? 얘가 돌다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랑 만날 때가 있을까요? 네. 이게 돌리다 보면 만날 때가 있고 안 만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만날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는 문제예요. 아, 근데 죄송한데 이 점이 아니죠. 뒤에. 제 지금 죄송한데 마이너스 2,0은 여기잖아요. 다시 여기에 딱 찍고 바람이. 자, 돌리다 보면요.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 딱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쭉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언제부터일까요? C. 이때부터 만나죠. 네. 언제까지 만나기? C까지.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C, 콤마 3. 점 C를 지날 때까지 만나요. 어차피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사이가 정답인 거예요. 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앞으로 많이 할 작업이에요. 이거 저희 RPM 때 한번 한 적 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제가. 그럼 도와주세요. 자, 요때 M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요때의 기울기가 얼마, 이 기울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분의 3. 자, 얘 식이 뭐야? 아. Y는 X. 아, Y는 뭐. 얘 지금 M
값이 얼마일 때예요? 이게 0일 때예요. 0부터. 자, 요때의 기울기는 뭘로 알아보면 돼? 자, 요 상황은 뭘로 알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2,0 요즘 몇 콤마 몇이야? 0,4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m 값이 얼마 나오나요? 2분의 4. 여기 사이죠. 여기 사이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위치관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당장 2학기 올라가시면 새로운 함수 몇 개 배우거든요. 그때 이런 거 딱 나오면 이제 느낌 알면 똑같이 풀어보시라는 거야. 다시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요 식이 나왔는데, 자,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모양은 모르지만 m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등식 관련 내용인데 요 점은 항상 지난다는 거야. 이 점을 찍은 상태에서 바람개비를 올리면 돼요. 막 도는 중인데 얘랑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돌리다 보면 요때부터 요때까지 만나요. 요 사이가 정답인 거야. 그리고 각각의 m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떠올려도 괜찮고, 혹은 요거 지금 3,0이잖아. 3,0을 대입해도 괜찮아요.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m 값이 0이 나올 겁니다. 0부터 요 경우는 0,3을 대입하시면 2분의 3 나와서, 그럼 결론적으로 m이라는 게 0보다는 이상이고 얘보다는 이하가 되겠죠. 만납니다. 이런 식의 문제. 요 자리가 0.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세요. 너네 이제 아마 요 프린트도 곧 끝나요. 근데 뒤에 수능 기출 몇 장 안 되거든. 그래서 끝나면 여러분 RPM 다시 가지고 사실 들어가야 돼요. RPM에 있는 틀린 문제라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유형들을 좀 자주 보세요. 그러니까 유형들이, 그러니까 그런 책을 저희가 쓴다는 거는 정리가 잘 돼 있잖아. 뭐 개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는 용도로 쓰는 거야. 한번 보고 땡이 아니라. 아시겠죠? 또! 자, 물어보세요. 다 끝난 친구들 오답하기 다 했다 하시면 뒤에 수능이 풀어봐. 네. 8번이요? 같은 페이지에 8번 맞나요? 이거? 오. 자, 한번 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한 개가 있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까지 끊고, 혹시 이 넓이는 구해보셨나요? 여러분 이 넓이 얼마예요? 따라가세요. 일단은 시키는 대로 넓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역시나 요거 이제 직선 1차 함수 같은 건데, 또 여기 안에 보시면 K 같은 거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방금 푼 거랑 좀 비슷하게 접근해야 돼요. 얘 그래프를 또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K가 들어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체크해보자고. 이 식을요 쭉 정리한 다음에 K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요거 지금 K에 대해 정리한 겁니다. 사실 얘 지금 전개한 다음에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거랑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K에 대해 항등식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서 Y값 1 나오죠. 그리고 X값 얼마 나오세요?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다? 이게 또 항상 지나는 점 하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또 어디는 지난다? 여기 어딘가쯤에 있는 0,2점은 지나요. 이 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크닉을 앞으로 좀 가끔 써. 언제 뭔가 K가 들어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좀 뭔가 알고 싶다? 그 항등식을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K 값이랑 관계없이 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항등식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람개비.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 써있지? 이 넓이를 이 직선이 뭐 한대요? 뭐 한대? 2등분 하더라.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이 말 뜻 이해했어요? 자, 2등분 한다. 뜻이 뭐냐면 적당히 눈치껏 잘라볼까? 이 문제는요. 실제로 눈치껏 자르기가 가능한데 약간 요런 느낌인가 좀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딱 어떻게 잘 지나가면요.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반땡이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반땡이 돼요. 이런 느낌이라고 치고 한번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치고. 자, 이제 넓이가 2등분이란 말은, 자, 제가 따라가는 거 잘 보세요. 넓이가 2등분이란 말은 이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질문. 이 넓이가 그러면 얼마나 되겠지? 현서야, 이 넓이가 얼마나 되겠지? 자,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요? 이 넓이는 현서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반땡이잖아. 너네 사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나와. 고2 때도 뭐 넓이 등등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문제 특 이게 넓이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 넓이가 4분의 9죠. 어?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여기 약간 그 밑변의 길이가 얼마지? 얘가 2죠? 어? 그럼 높이를 구할 수 있나? 여기 넓이 나와 있으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게요. 곱하기 2분의 1 맞아요? 여기에 있는 요 높이가 얼마나 되기야? 이거를 제가 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높이라 불리는 친구는 누구한테? 이 점한테는 무슨 값인 줄 아세요? 이게 x값 아니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막 따라가는 중이야 지금.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높이가 나오고 그리고 x는 그 x값 나오면 y값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y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점이 여기 위에 점 있잖아. 여기다가 4분의 9 대입하시면 y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암산해 볼게요. 4분의 3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이 완성됐는데 지금 우리가 k값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지금 이 직선이 이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 근데 요 점을요 얘도 지나 안 지나?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 k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저기다가 4분의 9, 4분의 3 대입해 보시면 뭔가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풀면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어떠세요? 여러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요. 넓이가 나와 있잖아요. 넓이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이 전체 넓이는 2분의 9인데 이 직선을 그렸더니 2등분 하더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친구 K에 대한 항등식 풀어보시면 이 점은 항상 지나요. 0,1은. 여기서 바람갭인데 적당히 하나 표시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랬더니 요만큼 넓이가 4분의 9인데 여기에 밑변을 알 수 있네. 높이도 알 수 있네. 4분의 9. 그리고 이 높이라 불리는 게 이 점한테는 x값이에요. y값도 구할 수 있네. 대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얘도 지나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k값 나오겠죠. 다시 풀어봐. 우리 동명 씨는 지금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이 지금 다 지나가 버리는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학원을 다닌다고 그런 의미다. 채점 다 해봤어, 예은아? 네. 지금 수영이 부른 거야? 혹시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이요? 예. 아까 그거 몰라서 무슨 영상 같은데 그거 말고 그거 이외에 7점. 첫째는요? 아래
계산은 좀 했어. 봤는데 동그라미 안 쳤어요. 틀린 것만 체크하는 거야. 동그라미 원래 안 치는 스타일이에요? 뭐지? 빨간 빛 없어요? 무슨 그냥 틀린 거 별표 치고 해야지 하고 까먹어서 안 했어. 지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칠게. 천이고 대단한 문제 시점했어? 대단하네. 예은아 확인 다 했어? 이제는 뭐 하루 종일 걸린 지금 벌써 1시간 일어나는데 언제 할 건데? 지금 질문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면서 언제 할 건데 내일 시험인데 너네 2주밖에 안 남았어. 이번 기말고사는 더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말을 잘 봐야 이제 여름방학이고 뭐고 좀 이제 우리 그 다음 시험이 10월달인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공부할 때 활력이 필요하잖아. 그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무리 뭐 좋은 거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니네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성적으로 반영이 돼야 공부할 맛도 나고 하는 거야. 소비가 안 나오면요 진짜 정말 재미없다니까. 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 심지어. 딱 2주만 참아.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또! 하나 질문할 거 있다고? 대단한 평가 해도 돼요? 대단한 평가해도 됩니다. 자, 몇 번이요? 298쪽에 9번. 자, 대단한 평가 298쪽에 9번 문제. 이 문제 맞나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가로 늘리고 세로 늘리고 부피 늘었다 이런 문제 아닐까요? 근데 일단은 글쎄요. 그럼 빠르게 그냥 10조 만들어 볼게요. 어느 정육면체 처음에는 정육면체였거든요. 제가 편의상 아마 마지막에 묻는 것도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니까 이 친구 x라고 줄게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가로를 늘리고 세로와 높이는 줄였는데 만들었다. 그럼 써볼까? 가로는 늘리고 세로와 높이는 그리고 이런 식이죠. 이런 세 개. 그 다음에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가 3제곱이 새로 만든 직육면체 부피에 세 개를 곱하시면 부피 나오거든요. 이거의 1.8배더라. 까지 식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산 문제인데? 이거 뭐 전개해가지고 일단 1.8 불편하시면 뭐 양쪽에 10을 곱하든 해서 소수는 좀 안 쓰는 게 있거든요. 약분도 할 수 있겠네. 5랑 9로 바꿔서 요거 전개해서 2항에서 실제로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그리고 어쩌면요 그거 아세요? 이 문제는 밑에 있는 보기가 힌트예요. 사실 이 문제 있잖아. 하나 꼼수가 있어요. 밑에 보기가 남아있거든. 그냥 이거 전개하지 말고 이 식에다가 얘네 넣어보는 것도 가능해. 이것들 이 5개만 넣어보면 하나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문제에 변수가 없어요. 그냥 계산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또 261번 10번. 자, 261조 다시 갑니다. 자, 이름이 10번 이 문제요. 또 아까 방금 전 질문하던 그것도 넓이 문제네. 어? 그 방금 전이랑 거의 같은 문제거든요. 방금 전에도 그러니까 방금 전이랑 달라진 거는 얘는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좀 방금 전에 푼 걸 한번 응용해 보는 거 어때요? 이건 방금 전이랑 공교롭게 같은 문제라는데 10번. 자, 여기 10번 틀린 친구들 방금 전에 그 앞장에
그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한번 접근해봐요. 그려보시고요. 그려보시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선생님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평행한 직선이니까 평행 가지고 얘 구할 수 있는 건 아시죠? 이 A 값은 평행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B 값은 요걸로 구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데 조건이 두 개 나와 있는 거예요. 평행이랑 이등분 한다. 두 가지 이용해서 도전 해보세요. 바로 심지어 바로 왼쪽에 있었네. 8번 문제. 10번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또! 지금 시간 57분입니다. 10분짜리 도경 한번 도와줄 거 없을까? 259쪽에 19번에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얘를 일단은요. 너가 좀 상황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별건 아닌데 혹시 일단은 어떤 시까지 나왔나요? 많으시면 자, 일단 제가 이거 19번 문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얘 지금 읽어보시면 두 점 AB를 이은 성분 AB가 어쩌면 Y축에 의해서 이렇게 내분이 되더라. 이 상황이잖아.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림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현재 A라는 점 여기 쓸게요. B라는 점 대충 그리는 중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의 어떤 M 대 N 다시 M 대 N 내분점이라는 게 있나 봐. 얘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혹시 이런 상태라는 걸 아셨나요? 그럼 이 문제는요, 너가 이해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점의 이름을 내분점이라 불러요. 근데 이 내분점이 이런 상태라면 누가? 자, 누가 뭐란 얘기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런 상태는 내분점이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잖아요. 간접적으로. 혹시 이 그림 보고 맞춘 친구 있나요? 교점. 이게 이런 상태면 우리한테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분한 점이 근데 Y축 위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0이란 얘기로 이해하셨나요? 그럼 너가 이제 이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공식 다들 이제 외웠죠? 이거 맞나? 얘가 지금 0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분모 지우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죠. 너네가 여기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 표현 때문에 정답이 나오고 이 표현 여러분 처음 보시나? 요게 되는데 원래라면 요게 이제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런 걸 만족하는 해가. 근데 서로서의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서 M값이랑 N값이 결정 난다라는 거예요. 뭐란 걸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문제.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이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서로서가 뭔데? 약수가 공약수가 1과 그렇지. 얘네들의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요. 서로서란 말은. 근데 이런 경우라면 서로서가 아니잖아.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해야 돼. 성분 AB가 Y축에 의해서 내분다 뭔 소리지? 요런 상태를 떠올리면 돼요. 이런 상태를. 즉 내분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즉 X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하나 구하신 다음에 같다라고 식을 세우며 이 식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마무리는 서로서인 자연수 구하는 문제니까
1과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설명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Y축이면 X가 0이에요. 아니 이 내분점이 아니 Y축에 의해서 반반 쪼개졌다는 말이니까 내분점이 Y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X값이 다 0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또 263쪽에 24번 263쪽에 24번이요. 예. 자, 얘랑 병행하고 거리가 5분의 4인 직선구예요. 그냥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네가 나를 도와줄 거야. 네, 아시겠죠? 평행이다. 평행이다 뜻이 뭐죠? 만나죠. 죄송한데 이번 시험 범위는 평행이다가 뭐 주는 조건이라고? 그럼 기울기로 말해봐 그냥 네가 배운 대로. 얘 지금 기울기 구하려면 반대편 이항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네,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3. 그래, 기울기가 4분의 3으로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식을 먼저 만들 수가 있겠네. 이라고 볼까요? 그 다음 조건 얘랑 어디냐?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5분의 4인 이거 이해를 잘해야겠네. 얘 지금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5분의 4다라고 쓴 요 거리 있잖아. 얘가 지금 무슨 거리인 줄 아세요? 누구랑 누구 사이 거리일까? 이 문장은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원래 있던 요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 얘랑 거리가 5분의 4라고 이해하셨나요? 이게 너가 배운 것 중에 평행선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너 평행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우리 거리 구하는 아이디어 배웠거든요. 얘는 공식이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그래? 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바로 봅시다. 이걸 어떻게 구해요? 저 하나를 골라서 그 다음에 하나가 자 평행선 거의 못 구하면 유지하시부터는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점과 자 어떻게 구한다고? 점 하나 해서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너가 도와줄래?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이 평행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보자고. 점 하나 아무거나 가져와 뭐. 여기서 만든 거죠? 위에 점 아무거나 여기서 뭐 하자고? 저 직선으로 수선을. 그래서 거리 거는 거 아니에요? 구해보시면 B 값이 한 2개 나올 겁니다. 네. 이 정답 2개예요. 괜찮아요? 네. 자,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자, 다시 이 문제는요, 이렇게 평행하고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평행하고 식 하나. 근데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5분의 4란 말을 조금 이해를 잘해야겠다. 순간 헷갈렸거든요. 뭔 소리인지. 다시 이 직선이랑 이 평행한 이 직선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일명 왔다 갔다 문제니까 거리 배운 대로 구하면 되는데 방금 말이 1초만 안 튀어나왔잖아. 거리 구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쌩 우리 고생하면서 그 프린트 드리면서 했던 게 이런 거 내가 싫어가지고. 자, 이제는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점점 이제 이거 올라와야죠. RPM도 풀고 하고 교과서 다 풀고 하고 지금 이것도 이제 한 바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라 부르자. 앞으로. 이게 뭐 유형이야. 또! 네. 대단원 대답은 다시 갈게. 몇 번? 298쪽에 11번. 자, 대단한 문제 298중 12번 문제. 이 문제요? 자, 그럼 제가 또 이제 보통 질문이 나오면 도리어 질문하잖아. 이 문제 어떻게 출발할까요? 치환하고 싶어요? 딱 봐도. 치환하세요. 자, 누구를 어떻게 치환할까? X와 A. 네. 얘를 뭐라고 할까요? 네. 첫 번째 얘는요? 그럼 치환을 하시면 이제 이 식이 이렇게 이제 A, B에 대해서는 너무 예쁜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저희가 이제 풀면 A랑 B 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B 값 먼저 구해볼까? 두 개 빼시면 되겠죠? 빼보시면 B 값이 얼마일까요? K 마이너스 A 값은요? 마이너스 K 플러스 8.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치환의 끝은 뭐라고 했죠? 다시 원래 걸로 가야 되면 점수 쓰면 안 돼요. 이게 뭔 줄 알고? 치환 풀어주겠습니다. B가 X 더하기 Y야. 주의하세요. A가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아직 안 끝났죠? 이거 중에 또 추가로 연립해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무슨 연립하면 돼? 이거 우리 많이 쓰는 무슨 뭐 하면 돼 이거는? 이런 걸 저희가 가감법이라 부르죠. 이게 뭐 쓸까요? A. 이번에 대입법 참 많이 씁니다. 대입법이에요. 2항에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위에 쓸게요. 집어넣으시면 저는 암산하는 중 x 분배까지 하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2항까지 하시면 여기에 지금 뭐 생겼죠? 뭐 생겼죠? x에 대한 저거 무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k가 있었더라면 저기서 x 값이 나오면 끝이 납니다. 근데 k로 남아있잖아. 근데 문제의 조건 보시면 실근을 갖는다. 무슨 조건이에요? 그럼 저기서 판별식 뭐 체크하면 끝나. 그치.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가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얘는 어디가 질문일까요? 자, 우리 경훈이는 어디를 틀렸을까 다시 물어볼까? 푸는 그 대입을 풀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네. 땅 유재입니다. 다시 가봐.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저게 숫자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또 숫자였더라고요. K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숫자나 K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야. 너네 이번에 연립 방정식이 몇 가지 풀이 배웠잖아. 기존에 알고 있던 가감법, 대입법 여전히 가능해요. 많이 써. 추가된 전략 중에서 인수분해 전략. 근데 보통 인수분해 딱 보면 보이잖아. 뭐 하고 싶고 막. 인수분해.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소개되는 게 이런 치환. 가끔은 변형식, 인수분해, 근계식 이런 게 치환 관련 문제. 합곡 치환.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다시 치환한 다음에 일단은 먼저 A, B를 구하시고 치환 풀면서 끝내면 안 되지. 여기가 원래 K가 숫자였더라면 더 했을 건데 왜 끝내냐는 거야. 그리고 이 경우 대입법. 이 K 빼기 6 쓰면 안 돼요. 이거 대입법. 쓰면 안 돼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판별식. 실제로 연립 방정식 유형 중에 판별식 관련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립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판별식 문제구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11분인데 다들 아직 질문하고는 나오셨죠?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럼 제가 원래는 오늘 그 미리 예고한 대로 기출을 좀 풀까 했는데 그냥 좀 질문을 좀 더 받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질문
해주시고 다 끝났으면 뒤에 이제 수능 기출도 몇 장 안 되거든. 한 4장인가밖에 안 돼.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태우기는 제가 쉬는 시간